자, 공생입니다. Symbiosis.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 생물 진화론,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태계는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 그리고 자연 선택 또는 자연 도태라고 그러죠. 그런 것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태학자들의 계속적인 연구에 의하면 자연은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에 의해서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공생관계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공생정신을 갖지 않으면 그대로 자연은 생태계의 건전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동식물, 미물들이 공생을 하는데 인간도 더욱 공생을 해야 되겠죠. 공생은요, 일방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give and take입니다. 자, 이 바로 무한 경쟁, 초경쟁을 유발한 게 이 두 개의 진화론이었어요. 원래 사회 진화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회도 생물처럼 진화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사회 진화론은 무시무시한 이론입니다. 서구 열강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동양을 막 집어삼킬 때 집어삼키는 정당한 근거로 내세운 게 사회 진화론이었어요. 동물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 인간 사회도 진화하기 때문에 진화가 더된 유럽 사회가 진화가 덜 된 동양 사회를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일본이 우리 조선을 합병할 때도, 대한제국을 합병할 때도, 집어삼킬 때도 명분상으로 내세운 이론이 사회 진화론과 임나일본부 이론이었어요. 즉 일본 사회가 조선 사회보다 진화가 더된 사회니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은 매우 자연적인 자연법칙에 해당한다. 이따구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론이에요. 지금 빈익빈 부익부 요게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의 모든 걸 맡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론적 근거도 사회 진화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 매우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 진화가 더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이거야. 똑똑하지 못한 놈은 도태되는 것이 자연 도태 원칙에 따라서 매우 타당하다. 이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에요. 무시무시한 이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생물 진화론과 합해지면서 진화론의 뿌리를 형성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사회 진화론을 만든 허버트 스펜서라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을 우습게 그렇게 착취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사회학을 창시한 사람이니까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고 제시한 사람이 스펜서입니다. 찰스 다윈은 생물진화론, 종의기원에서 생물진화론, 사회진화론에서 얘기했던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토마스 엘더스. 토마스 엘더스의 경제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인구론입니다. 인구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자연은 질병과 전쟁에 의해서 인구를 줄인다. 그러므로 질병과 전쟁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자연의 보복이다.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구론에서. 뭐냐면은 식량은 작은데 사람은 많으니 서로 먹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윈은 적자 생존과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생물 질환에 도입해서 종의기원을 쓴 거예요. 다윈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생태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자연은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이 아니고 공생한다. 자, 이거 곰치입니다. 요거 파란 게 조그만 고개예요. 곰치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으면 요 이빨에 낀 찌꺼기를 요놈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청소를 해. 그런데 마침 곰치가 배가 고파가지고 덜렁 잡아먹어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공생관계가 깨집니다. 다시는 속지 않아요. 그러면 곰치는 배가 고파 잡아먹어서 오래 살 것인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빨이 썩어가지고 다른 걸 먹지를 못해서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잡아먹으면 안 돼. 그래야 공생관계가 유지가 돼요. 요 관계입니다. 요 아가리를 벌리고 있잖아요, 지금. 요건 지금 요 갈라파고스 군대에 있는 이구아나입니다. 요 붉은 개인데
붉은 개가 여기에 붙어 있는 기생충을 잡아먹고 그 대신 이구아나는 새라든가 포식자가 요 개를 못 잡아먹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공생하는 겁니다. 요건 말미잘입니다. 말미잘인데 이거 청소새우예요. 안에 가서 찌꺼기 기생충 잡아먹고 그 대신 말미잘은 독이 있기 때문에 포식자들이 새우를 못 잡아먹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공생하는 거예요. 공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미잘이 배고프다 확 잡아먹어보면 어떻게 돼 이거? 다시는 이 공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다음, 이건 집게입니다. 그 개 그 소라 껍질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개 있죠? 그걸 집게라고 그러는데 요 집게가 여기 발이 이렇게 있는데요. 말미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말미잘은 이게 독소가 있기 때문에 집게를 포식자로부터 지켜주고 대신 말미잘은 혼자 이동을 못하니까 집게가 움직이면 거기 가서 먹이를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호 공생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찍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이 사슴입니다. 아주 기분 좋아하죠. 여기에 지금 머리가 가려워 죽겠는데 까마귀란 놈이 여기 기생충을 지금 잡아먹어주고 있는 중에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자, 이제 앞에서는 동물과 동물의 공생이었는데 식물과 공생도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태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요걸 만드는 요게 뭐냐면 개미집이에요. 개미집을 만들어서 개미를 살게 하는데 그럼 개미가 여기서 잘 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 개미가 여기서 살면은 요 나무를 갉아먹으러 오는 벌레를 개미가 다 잡아먹어서 나무가 성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이파리를 못 갉아먹게 지금 여기다 개미집을 지어준 거예요.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벚나무입니다. 여기 벚나무 이제 유심히 보시면 벚나무에는 반드시 개미가 있어요. 벚나무에는 앞에 수술과 암술 속에 꿀이 있고 요 꽃받침개가 꿀이 있답니다. 그것은 개미 먹으라는 꿈이랍니다. 꿀. 그래서 개미가 그 꿀을 먹으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벚나무의 해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벚나무와 개미가 공생하는 겁니다. 이건 벌과 꽃이 지금 공생하는 거죠. 벌은 꿀을 얻고 그 대신 꽃가루 바지를 해줍니다. 다음, 이건 이제 인간과 인간의 공생입니다. 자, 저는 할머니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한 마을에 장님 총각이 살았는데 뭐 그 당시 무슨 뭐 장님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콕 박혀서 평생을 살아야 될 운명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이웃 마을에 안진뱅이 처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거간 할머니를 두어서 결혼을 타진했더니 결혼을 흔쾌히 승낙해서 왜냐하면 자기는 눈이 안 버리지만은 다리가 성하고 안진뱅이 처녀는 다리는 불편하지만은 눈이 멀쩡하니까 눈과 다리가 합하면 훌륭한 부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안진뱅이는 걷지 못해서 집에 있었고 장님은 눈이 안 보여서 집에 있었는데 장님이 안진뱅이 신부를 얻고 신부가 눈 노릇을 하고 장님이 다리 노릇을 해서 세상 구경을 나가는 모습입니다. 신부가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를 설명해줘요. 왼쪽에 꽃이 피고 오른쪽에 시내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목이 마르고 힘이 들어서 옹달샘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진뱅이 신부가 보니까 황금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황금 막대기가. 그래서 두 부부가 이건 틀림없이 누가 잊어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놔두면 주인이 찾으러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 놔두고 갔어요. 갔는데 어디만큼 가니까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건 없고 저쪽 옹달산 가에 가면은 황금 막대기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도둑놈들이 산적놈들이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그냥 분명히 죽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한참 있으니까 산적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거짓말했다고 두 부부를 실컷 두들겨 패고 가버렸어요. 이놈들아 황금 막대기는커녕 누런 구렁이밖에 없더라. 그래서 두 부부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가보니까 황금 막대기가 있어. 그러니까 양심이 바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황금인데 산적놈들한테는 그게 구렁이로 보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구렁이로 보였다. 그래서 이건 산신령님이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황금 막대기를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이게 바로 공생이에요. 공생.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어떤 분은 장염이고 어떤 분은 안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합해지면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공생이에요. 또 우리 사회 자체가 공생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만 해도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제품만 해도요 10,000가지가 넘는데요. 10,000가지 훨씬 넘어요. 자동차 부품만 해도 30,000가지라 그러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한 사람이 다 만듭니까? 안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걸 우리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공생이에요. 나는 이거 제가 만들지 않았거든요. 이거 내 평생을 배워도 못 만들 거예요. 이거 구두도 그렇고 못 만들어요. 그러나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생이라고 하는, 심바이오시스, 공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완제. 경제학에서는 그 두 재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사실 경제학적으로 수요 가지고 따지는 이론인데, 보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완제. 대체제, 독립제, 보완제 그러는데요. 대체제는 서로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걸 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버터가 없으면 마가린 쓰고, 소주 없으면 맥주 마시고, 이게 다 대체제예요. 고속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면 기차 타고, 비행기 요금이 올라가면 KTX 타고, 이게 대체제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게 이게 대체제입니다. 보완제는 같이 쓰면 효용이 높아지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그래요. 하나를 쓰는 것보다 같이 쓰면, 예를 들면 커피와 설탕 하나씩 먹는 것보다는 소금과 달걀 보완제입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같이 먹을 때 만족 수준이 올라가는 재화를 보완제라고 그래요. 그런 재화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자동차와 휘발유. 그렇죠? 골프공과 골프채, 골프 도구와 골프 코스. 전부 보완제예요. 어느 하나만 있으면 만족이 떨어져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 어떤 사람은 장님이고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고 어떤 사람은 파리였고 다 그런데 서로 맞춰가지고 보완해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완제적 역할을 합니다. 자, 야구팀을 생각해 봅시다. 야구팀 좋아하는 분들 있죠? 자, 그런데 야구팀이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말이에요. 강하게 되려면 야구에는 피처, 투수도 있고 캐쳐도 있고 타자도 있고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 있고 또 좌익수, 우익수. 그다음에 어떤 선수는 계속 벤치에 앉았다가 핀치히터로 나가서 팔만 빠른 선수 있죠. 그거 1점 나오면 이기는 경우에 얼마나 황금 같은 선수입니까? 어떤 사람은 왼쪽 타자, 어떤 사람은 오른쪽 타자. 투수도 어떤 사람은 정통파 투수, 어떤 사람은 안더스로우, 어떤 사람은 사이드암, 별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야 강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강하게 된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여성분들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얼굴이 다 똑같게 생겼다. 아주 끔찍하겠죠? 다 똑같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보통 끔찍하게, 아니 꿈자리가 뒤숭숭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묘하게 아주 우연히 전부 다 옷을 똑같이 입고 나왔다.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애터미 구성원들은 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는 하나 플러스 하나가 둘 이상이 되는 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상승 효과라고도 한다. 역시너지 효과는 하나 플러스 하나 했는데 2가 못 나와. 이게 역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 효과의 가장 아주 전형적인 예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는 게 시너지 효과의 가장, 하나 플러스 하나가 셋이 됐거든. 둘이 안 되고 셋이 됐거든.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자, 우리 애터미는 사회 축소파입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없어요. 법규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사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없어요. 모든 공공조직이나 회사 조직이나 사회단체는요 반드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연령, 나이, 경력, 학력, 그런 것들에서 전부 구성이 돼요. 예를 들면 제한군이네. 군대를 안 갔다 온 놈이 제한군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렇죠? 회사의 사업 모집 보면은 무슨 전공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남녀 구별 있고. 그런데 애터미는 그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사회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과 똑같아요. 연령, 종교, 학력, 경험, 기술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역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건 정확하게 조직이론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시너지 효과와 역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게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버나드 쇼. 참 괴팍하게 생겼죠.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이면서 당대를 풍미했던 아주 시니컬한 풍자적인 인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출신이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이런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많아서 아일랜드가 7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독립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정신이 살아 있었어요. 이 문인들,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미모의 댄서가, 미모의 이 여배우가 조지 버나드 쇼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있다고 그래요. 당신의 그 뛰어난 머리와 나의 이 탁월한 미모가 합해져서 아들이 나오면 머리 좋고 잘생긴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당신의 그 돌 같은 머리와 내 이 못생긴 얼굴이 합해지면 못생기고 돌머리 같은 아들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앞에 케이스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좋은 점만 닮았어요. 아주 명석한 머리 그리고 탁월한 미모를 가진 여배우 얼굴을 닮으면 그 아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프리미엄을 얻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장동건 같이 잘생기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다. 이건 1+1이 3이 돼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얼굴도 못생긴 놈이 머리도 돌대가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역시너지 효과입니다. 역시너지 효과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역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조지 버나드 쇼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당대 유럽을 휩쓸었던 이사도로 덩컨이라는 무용수였다고 늘 그래요. 자, 이사도로 덩컨, 현대 무용을 창시한 현대 무용의 효시가 되는 사람이 이사도라 덩컨입니다.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는 이사도라 덩컨의 춤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 춤이라는 게 발레 완전히 그냥 토슈시니까 이게 뭐 나는 이러다가 발가락 부러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몸에 완전히 탁 달라붙은 옷으로 각선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죠? 그리고 연출가에서 아주 군대 훈련처럼 훈련시켜가지고 그냥 기계처럼 춤추는 발레가 그 당시에 무용은 저거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아가씨가 나타나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이잖아요. 이걸 맨발의 무용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맨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구분이 안 되고 머리는 풀어 제끼고 이렇게 춤을 춘 겁니다. 그런데 이사도라 덩컨은 무용은 인간의 내면 세계, 인간의 영혼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공마단이 아니다. 유럽은 이걸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춤추는 이 사람의 영혼이 관중 속으로 공감을 얻게 된 겁니다. 이사도라 덩컨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춤을 추면서 자연과 바다와 같이 춤을 췄어요. 하여간에 조지 버나드 쇼가 말한 것은 시너지와 역시너지를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다음. 인간과 자연의 공생.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연과 공생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 그러는데 자연을 지배해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니까 그 재앙이 지금 그대로 돌아오죠. 지구온난화라든가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공생을 해야지 지배하고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일방적으로 수탈하면 반드시 자연은 보복합니다. 공생발전이 철실한 이유. 지금 신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승자 독식의 정책이 진행되면서
가난한 사람은 한없이 가난하고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공생이 아니에요. 공생이 아닙니다. 사회 진화론자들이 자연 생태계에서의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을 얘기하는데 그건 뭔가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 아주 재밌죠?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하지만 배부르면요 옆에 임팔라가 왔다 갔다 해도 소 닭보듯 해요. 안 잡아먹어요. 자기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그러면 사자가 이건 내 새끼 줘야지 하고 잡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두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집에 부르면 그냥 그러고 그놈한테는 후손에게는 네가 먹고 살아라는 재주만 가르쳐요. 사냥하는 재주만. 사자는 이렇게 공동으로 포위해서 잡죠. 근데 저 해설자 말을 들어보니까 사자가 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누구를 잡아먹어요? 누구를? 잡아먹혀야 할 놈만 잡아먹어요. 다리를 다쳤다든가. 이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는 뭔가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놈들만 잡아먹어. 왜? 다른 놈들은 잘 뛰거든. 잘 뛰어가니까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지가 먹을 것 이상은 해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는 기회균등이에요. 기회균등. 사자 아들이라고 해서 뭐 특혜가 주어진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지 먹을 걸 말고 증손자까지 먹을 걸 감춰놓고 또 벌어 또 가지가. 이게 생태계의 약육강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리고 기회균등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기회균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회균등은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자, 그렇듯이 공생발전을 지금 하지 않으면요. 사회가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유교적 온정주의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적어요. 그러나 서구 사회는 이미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프랑스라든가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상점을 약탈하고 불질러버리고 그렇죠. 그게 하층민들의 분노거든요. 그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공생발전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애터미는 반드시 공생발전을 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니까 휴먼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인간 그물망이에요 지금. 휴먼 네트워크예요. 휴먼 네트워크인데 인간 그물망이에요. 인간 그물망. 어떤 한 개인이 그물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개인은 하나의 그물코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코가 연결돼서 하나의 그물을 형성하는데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생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요.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자기도 못 산다. 자기도 못 살아요. 자기도 절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잘 살면 좋은데 절대로 자기도 잘 못 살아요. 반드시 함께 살자. 상생하자. 공생, 상생. 서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상생하자. 그런 얘기. 자, 다음. 공생과 화이부동.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세계 생태학자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세미나 논문 발표를 했는데 그때 대타이틀이 뭐였냐면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생태학들이 다 모여서 하버드에서도 오고 그때 대타이틀이 화이부동이었어요. 화이부동. 화이부동. 자, 이 화이부동이라는 말은요,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고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군자 그랬어요. 군자 화이부동. 군자는 오늘날 개념으로는 신사입니다. 신사, 젠틀맨. 신사는 화합하되 동은 부안해동입니다.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여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짓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주체성과 주관도 없이 누가 옳다 그러면 그러자 그러고 그쪽으로 가고 누가 배팅하자 그러면 그러자 하고 이게 부안해동이에요. 부안해동.
신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화합하되 그 말이. 요 조화를 이루되 화합하라 짜지요. 요 이는 빠십니다. 빠. 그러나 화합하되 부안해동하지 않는다. 요 동을 한 가지 동자, 같을 동자니까 이것을 화합하되 같지 않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야구단 박찬호, 이승엽, 이대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같지가 않아요. 임무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른데 이렇게 부동하지만은 화합,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은 놈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어에는 또 이제 반드시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소인은 오늘 같으면 비신사적인 놈이 소인이에요. 소인은 동의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안해동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계속 헐뜯고 저놈이 잘못했니 이렇게 난다. 자, 생태계 유지는 바로 공생은 화이부동에서 나옵니다. 여기 지금 다 다르시잖아요. 연령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학력, 경력, 건강상태, 남녀성 다 달라요. 부동한 거예요. 부동. 같지가 않아요. 부동 같지가 않아요. 부동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지만은 뭘 해야 된다고요? 화합을 해야 된다.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을 하자요. 화합. 시너지 효과가 나오려면 화이부동을 해야 됩니다. 동의불화 상태에서는요 역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 패거리 만들어 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러면 반드시 역시너지 효과가 나. 자, 화이부동. 여러분들이 이건 논어에 나오는 말이니까 논어에 나온 말씀 중에 화이부동은 안다. 그렇게 하면 안동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도 어이구 젊은 사람이 참 많이도 아십니다. 이렇게 돼요. 에? 화이부동. 자, 그럼 애터미 사업의 공생관계. 그럼 어떻게 공생할 거냐? 이건 원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과 사고방식, 인식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화합이 되지를 않아요. 결코 안 됩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화합이 될 수가 있어요. 전부 제 방법이 옳다고 그러고 그래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원칙은 자연법칙입니다. 원칙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냥 쭉 놔둔 게 아니고 자연법칙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뭔가 교통정리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결코 화합할 수가 없어요. 전부 사고방식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그 화합이 되겠어요? 자, 공생관. 그럼 공생하려면 어떻게 되냐? 공감을 하지 않으면 공생하겠다는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공감은 어디서 나오냐?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자, 어르신들은 다 하실 거예요. 역지사지. 이거 바꿀 역자입니다. 처지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입장을 서로 갈등과 이견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이 큰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전부 상대방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제 생각만 하니까 결국 싸움하고 애터미는 좋은데 저 새끼 보기 싫어서 못하겠다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만 전부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안 해보면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놈이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잘해보자는 얘기로구나. 결국은 서로 잘해보자는 얘기야 지금. 잘해보자는 얘기인데 뭐가 다릅니까?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공감을 하고 공생할 수 있는 정신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우선 드레스업, 옷을 깨끗이 단정하게 입고 인간의 첫인상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좋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잘 대해요. 잘 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분에게 잘 대하면 이분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겠어요? 잘 대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대해주니까 잘 대해준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공생이에요, 이게. 내가 기분 좋게 대해주는데 이 사람이 성질 내는 법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성질 냈는데 이 사람이 좋게 대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냈는데 성질을 내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잘 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드레스업. 이건 뭐 좋은 옷을 입으라 그런 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클린업. 몸과 마음,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 다음에 쇼업. 이렇게 나타나자. 그 말이니까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요. 우울증밖에 안 와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대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전화로 한 것하고 얼굴을 보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건 심리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히 누군가와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이루면 훨씬 잘 된다는 보고서가 많아요. 무슨 의학적으로 뭐가 나온답니다. 여기서 머리에서 엔돌핀인지 도파민인지 하여간 뭔가 나온대요, 여기서. 그래서 총각들이 아가씨들 꼬실 때 아가씨 시간이 있으면 차라도 한 잔 해서 따라오면 거의 50% 성공이랍니다. 그런데 식사라도 한 번 그렇게 되면 거의 100% 성공이에요. 밥을 먹는 동안에 뭔가 많이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그래서 쇼업하라는 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Shut up. 그래서 입 닥쳐. 그 말이죠.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왜? 상대방에게 말을 하도록 해주라. 우리나라 여성들, 남성들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았거든. 때려 죽일 것 같은 상사 저거 아이고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하는 짓거리 보면 당장 쫓아나오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때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해주면 한참 다 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뭐 때문에 만났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빚지지 말고. 이거 빚지고 하는 장사 아닙니다. 빚지면은 우리 이 친척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은행에 대출 받아주고 사업하면서 그래요. 대출 받아 사업하는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자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거든. 언제까지 줘야 되겠다고 자기가 일부러 안 준 게 아니고 그날 돈이 없어. 그러면 보는 아니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벌어지거든. 그래서 아예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빚지지 말자. 자, 취업. 기운과 용기를 내자.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기운과 용기가 안 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자.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가?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루 실천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세븐업이 있고 우리 사업이 있는데 하루 열심히 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려면 중용우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용우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하루 그거 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계속 실천해서 몸에 배이면 비로소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븐업, 그 다음에 애터미 원칙, 사업 방법, 스폰서에게 스폰서링 받고 스폰서십 받고 그렇게 해서 매일 열심히 해서 적어도 100일간 열심히 해서 습관화되면 그때 성공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여러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